살인 사건이 나면 보통 그 치정 아니면 돈 이쪽에서 파면 웬만하면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외모에 재력에 해외여행도 막 다니고 그리고 권력 실세들하고 연결고리까지 보통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소지품이라든지 집에서 나왔던 물품들도 굉장히 좀 이상한 것들이었지만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또 수사의 모습들도 그렇게 정상적인 평범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 현장이 발견된 이후 2시간 만에 그 사건 현장을 깨끗하게 치워졌고요. 살인 사건인데 2시간. 2시간이요? 네. 그리고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정인숙 씨의 시신은 마포경찰서로 옮겨져가지고 그냥 주차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없나. 아니 근데 생생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70년이라고 해도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좀 그러네요. 지금처럼 그 당시에 과학 수사가 발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5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2시간 만에 그 현장을 치워버리고 특히나 시신을 인근에 있는 가까운 병원에 이송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주차장에 방치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지금 같으면 뭐 목이 10개라도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말단 담당 형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런 처리를 했을까요? 이거는 절대 이 담당 형사의 행위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시신을 주차장에다 방치해놔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이제 검찰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됐는데 검찰의 강력부가 투입되지 않고요. 공안부가 투입됩니다. 근데 이 공안부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간첩 사건이나 국가 안보하고 관련된 중요한 사건에만 투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안부 검사들 중에서도 어떤 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냐면은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의 측근으로서 정말 굵직한 공안 사건들만 담당했던 최대현 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공안에서 이걸 진행했다는 거는 북한에서 온 간첩이에요, 정인숙 씨가? 혹시 이제 국가 기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여성이었던 거 아닐까요? 점점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뭔가요? 지금 사건에 그래서 정말 거기는 좀 잡혔어요? 들어보죠. 그런데 이제 사건 직후에 용의자가 특정이 됩니다. 근데 그 용의자가 뭐 북한에서 오거나 또 공안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바로 사건 당일에 정인숙 씨가 타고 있었던 코로나 승용차를 몰았던 정인숙 씨의 친오빠 정종욱이라는 사람이 용의자로 특정되는 겁니다. 오빠가요? 친오빠가요? 아니 그런 근데 거죠. 차를 몰다가 갑자기 동생을 총으로 죽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게다가 솔직히 뭐 집에서 조용하게 만약에 처리할 거 있으면 거기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그것도 총으로? 그건 좀 약간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맞아요. 서로 친오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동생을 살해할 만한 당위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차 내에서 총기를 사용해서 동생을 살해하는 일은 드물죠. 뭐 정의 이 동생을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면 뭐 한적한 곳에 가서 독살을 한다거나 뭐 목을 조른다거나. 근데 이 경우라면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살해할 수 있겠죠. 그게 보다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총으로 살해했다는 거 이건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명한 거는 그럼 총기를 찾았어야죠.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찾지 않고 이 사건을 덮었거든요. 사실 총기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총기에도 지문이 있어요. 총기 자체에 묻는 지문도 있지만 총신에 있는 그 강선이라고 있어요. 그게 일치하는 경우에 범인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총기를 찾지 아니하고 수색도 머지않아서 그냥 멈춰버려요. 그리고 이 사건을 종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상한 건 사실입니다. 수상한데요. 게다가 경찰은 그 용의자로 특정된 그 오빠를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그 정종욱 씨도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병원 그 병실 앞을 바리케이트로 쳐서 외부인들을 철저하게 막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가서 취재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사실 다 모든 것들이 의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 정리를 해보자면 범행 도구가 안 나왔으니까 지문 감식도 못하고 또 현장도 바로 치워버리고 취재도 금지하고 이렇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면 범인으로 단정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오빠가 순순히 인정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정종욱 씨도 적극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나와요. 정종욱 씨의 소매 끝에서 총기를 발사할 때 생길 수 있는 화약흔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자백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어떠한 경위로 동생을 살해했느냐 하고 이 범행 동기를 물어보니까
동생의 그 문란한 어떤 그 사생활, 게다가 또 오빠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실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강도로 위장을 하려고 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건은 6일 만에 황급히 종결이 되고 정종욱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